아, 네. 준비가 되셨으면은 숫자 6 한번 입력해 볼게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는 아이리스 분류기를 한번 만들어 보셨는데요. 자, 해당되는 거 여러분들이 현재 언타이틀드로 되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일에 세이브 버튼을 눌러서 파일에 세이브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 파일을 저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파일 세이브 하셔서 저장하실 때에 지금 보이시죠? 오늘 날짜, 본인 이름 이렇게 할 건데 그냥 이렇게 해봅시다. 오늘 날짜는 2022년 10월 25일이고요. 거기에 현재 하시고 있는 게 아이리스 분류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저장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이 파일에 해당하는 거가 OWS다. 그래서 오렌지 워크플로어 S 복수죠. 그래서 자, 오렌지 워크플로워즈에 해당하는 확장자 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일을 저장을 하실 수가 있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닫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아까 보셨던 그죠? 예, 요 이전에 만들어 놨던 거예요. 이전에 만들어 놨던 건데 뭐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라서 얘를 닫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 자, 평가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입출력을 모두 지원하는 위젯으로 잘 짝지어진 보기를 선택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선택해 보시죠. 정답을 채팅방에 남겨볼게요. 네, 몇 번이 정답일까요? 3번이라고 해주고 계시네요. 자, 그래서 입출력에 해당하는 거는 위젯을 기준으로 양쪽에 둘 다 있는 거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로지스틱 레그레션 둘 다 있네요. 요 선, 이제 점선. 다음에 데이터 테이블 얘도 점선에 해당하는 게 둘 다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짝지어진 거 로지스틱이랑 데이터 테이블 이렇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3번 좋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요. 2번 문제. 위젯을 추가하는 방법이 아닌 보기를 선택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시죠. 자, 우리는 위젯이라고 하는 거가, 그죠? 얘네들이 위젯이라고 불렀고, 얘네를 추가하는 방법의 첫 번째, 카테고리에서 위젯을 클릭해서 추가하래요. 그래서 파일 위젯을 한번, 넣자고 할 때,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파일 위젯이 생성이 됐죠. 생성이 됐고, 그래서 첫 번째 맞고, 두 번째 카테고리 위젯을 캔버스로 드래그 추가하래요. 그래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추가하는 방법.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캔버스 빈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원하는 위젯 검색해서 추가. 이거를 추천드렸어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에서 파일 이런 식으로 검색해서 추가하는 방법. 그죠? 명령어를 입력해서 추가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GUI 툴이기 때문에 이 명령 입력하는 영역이 없어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자, 3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위젯의 이름을 명령하는 방법으로 맞는 보기를 모두 선택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위젯을 이름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걸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름의 변경한 위젯을 선택을 했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리네임이라는 게 있더라. 이렇게 해서 파일 이렇게 변경하실 수가 있다. 1번.
2번은 F2키를 하셔서 하실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눌러서 F2키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요. 자, F2키 이렇게 누르면 이게 이름이 변경이 되는 블럭이 설정이 될 건데 파일 2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고 3번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리무브 하래요. 리무브 해야 되는 거는 삭제겠지.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리무브 삭제가 되고 그 다음에요 자 변경을 선택하시고 카피 항목을 하래요. 그죠? 마우스 오른쪽 하셔서 카피 컨트롤 C인데 자, 컨트롤 V 하시면은요, 요게 하나가 복제가 되더라. 그 다음 여기 마우스 오른쪽 하시면은 듀플리케이트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복제가 되더라. 그죠?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보다 뭐요? 듀플리케이터가 많이 쓰기는 하는데, 컨트롤 C는 어떤 경우에 많이 쓰냐면요. 이거 통으로 복사할 때는 컨트롤 C를 더 써요. 컨트롤 C, 컨트롤 V. 그치? 통복사가 됩니다. 통복사. 이렇게가 되더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셔서 컨트롤 D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도 되고 그죠? 이렇게도 되고 내가 이 부분만 하겠다. 컨트롤 C, 컨트롤 V 그죠?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고 여기를 컨트롤 D 이렇게 해도 돼.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복제 그죠? 복사랑 복제 중에 복제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왜요? 항목에 복사도 있고 복제도 있는데 이게 위에 있잖아요. 그죠? 이게 위에 있어서 복제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듀플리케이트 복제하는 방법도 있더라.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1번하고 2번이 되겠죠. 1번, 2번이 되고요. 4번으로 가겠습니다. 4번.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절차에 대해서 맞는 보기를 선택하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맞는 보기 이거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선택을 해보시죠. 맞는 보기. 자, 그래서 지금 정답을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요. 이제 데이터 분석할 때는 데이터가 먼저 필요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준비를 하시고 데이터 준비가 끝나면은 이 데이터를 이 모델이라고 하는 미제들, 그죠? 뭐 KNN이라든지 로지스틱 회계에 해당하는 것들에다가 연결을 해요. 연결하게 되면은 이 연결을 하자마자 학습을 합니다. 학습의 결과가 모델이 나와요. 그래서 이 모델이 나온 것들을 이 테스트 데이터 갖다가 연결을 하셔가지고 모델을 평가를 하죠. 이 모델이 과연 이 훈련을 받을 때는 몇 점이 나왔고 이 테스트 데이터를 연결했을 때 몇 점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성능평가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다. 그죠? 2번이 될 것 같고요. 이건 뭐죠? 5번 문제, 5번 문제. 데이터 분석 시 콤마로 구분된 값을 뜻하는 파일 포맷을 보기에서 선택하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도 한번 선택해 보시죠. 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콤마로 구분되어 있어요. 콤마가 콤마, 그죠? C 구분되어 있다, separate S 값에 해당하는 거 뭐요? value, 그죠? 그래서 CSV 파일입니다. 그죠? 정답 2번. 예, 1번에 해당 TSV는 탭 separate value, 탭으로 구분된 값들, 그 다음에 JSON에 해당하는 거, 자바스크립트로 이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수 있는 데이터 포맷이에요. 그래서 개발자가 많이 사용하더라,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4번은 엑셀 XX.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엑셀의 확장자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6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데이터 분석 시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키밸류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개발자가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 파일 포맷은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방금 전에 설명했습니다. 몇 번이죠? 네, 3번. 제이슨에 해당하는 파일이요. 그죠? 여기 계신 분들 아마도 개발자인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이슨 파일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7번.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중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문제의 키워드와 답을 외워버려 오히려 점수가 낮게 나오는 현상, 이걸 뭐라고 하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할까요? 네, 좋습니다. 과대적합이죠.
과소적합은 뭐예요?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 공부를 너무 적게 한 거. 과실적합, 최소적합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과대적합.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고. 자, 8번이요. 아이리스 데이터셋은 오렌지 데이터 마이닝 설치할 때 함께 설치가 되는 데이터셋이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보기에서 선택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뭐라고 하죠? 네. 샘플 데이터셋이라고 부르죠. 샘플 데이터셋. 그래서 이 첫 번째 라벨링에 해당하는 거는 이건 플라스틱이야, 이거는 비닐이야, 이런 것들이 해당하는 걸 라벨, 포스트잇 붙여준다고 해요. 그래서 지도학습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고, 데이터 댐 사업에, 그죠? 아마 LG도 데이터 댐 사업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데이터 댐 사업에서 이런 것들 해요. 그래서 특정 이미지에 해당하는 거, 머신이 구분할 수 있는 거는 머신이 알아서 하고, 머신이 구분을 못하는 애들이 몇 개 있으면, 그거가 사람들이 그 객체에 대해서 라벨링 작업들을 해요. 그래서 라벨링이라고 하는 거가 뭐다? 구분을 머신이 잘 못하는 거를 사람이 구분해서 이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를 완성시켜 주는 거, 이런 걸 라벨링을 하고요. 샘플링에 해당하는 거는 전체 데이터 중에 몇 개를 수집하는 거, 이런 것들이 샘플링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장품에서 샘플 많이 봤죠? 그죠? 어떻게 해요? 이 여러 가지 데이터 중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시중에서 나오는 그 것들 있죠. 시중에서 화장품 나오는 것 중에서 조금씩 따가지고 샘플을 주죠. 그런 걸 샘플이라고 해요. 그지? 샘플이고, 타겟팅에 해당하는 거는요, 나는 한 놈만 패. 이게 타겟팅이에요. 그래서 뭐다? 여러분들이 여러 개의 데이터 중에 그 한 개만 계속 주구장창 파는 거, 이런 걸 타겟이라고 하는데, 타겟팅 자체는 이제 데이터 쪽에서는, 여러분 타겟이라고 해서요, 이 결과에 해당하는 거를 딱 세팅을 해놓은 거, 이런 것들을 타겟이라고 해요. 이게 타겟이에요. 여기에 타겟 보이시죠? 그죠? 여기 타겟. 그래서 결과에 해당하는 게 타겟이에요. 결과.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각각의 다 의미가 있는 그 복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9번. 오렌지 데이터 마이닝에서 행을 뜻한다. 자, 한 사람의 객체 데이터를 명명하는 단어가 뭔지를 보기에서 선택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 데이터는 가로 데이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 이렇게 한 사람의 객체 데이터, 이런 것도 레코드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렇고, 이제, 머신러닝 쪽에서는 그런 거를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인스턴트는 통줄임이죠. 그리고 특징 피처는 열에 해당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 그죠? 4번. 자, 10번 문제. 자, 오렌지 데이터 마이닝에서 열을 뜻하며 특별한 성질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보기에서 선택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피처라고 합니다. 그런 거를. 그래서 피처와 아까 이제 여기에서 보여드렸죠. 피처와 타겟 이렇게 롤 설정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의 피처. 11번 문제. 비주얼라이즈 카테고리에 속하지 않는 위젯을 보기에서 선택하세요라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뭐 비주얼라이즈 전체들을 지금 당연히 모르실 거예요. 모르실 건데 이렇게 열어놓고 보시면 돼요. 열어놓고 비주얼라이즈 열어놓고요. 여기에 아닌 거를 찾아내시면 돼요. 찾아내시는데 아마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3번에 해당하는 거. 3번은 로지스틱 리그레션. 앞에서 이제 본 것처럼 비주얼라이즈 아닌 모델이 있어. 모델을 봤더니 현재 로지스틱에 해당하는 거가 얘인가요? 로지스틱 레귤레이션, 그죠? 여기 모델 카테고리에 있습니다. 그죠? 정답은 3번. 자, 12번 문제. 트레인과 테스트 데이터를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위젯. 우리가 지금 했던 것처럼 여기 보이네요. 자, 정답은 데이터 테이블 아니고요. 데이터 샘플러지.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샘플러 위젯. 그래서 얘를 우리가 7대3으로 나누고 뭐 이런 것들을 해봤죠. 그죠?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랑 트레인 데이터를 나눠주는 위젯. 그죠? 자, 학습 정리. 자, 위젯에 해당하는 거, 오렌지 3 카테고리 안에 있는 각각의 아이콘을 위젯이라고 부른다. 여기, 그지? 이런 애들 다 위젯이라고 불러요. 이 위에 있는 걸 카테고리라고 해요. 그지? 그 다음에 캔버스 추가하시려면은 위젯의 오른쪽, 그죠? 왼쪽에 다른 위젯 연결할 수 있는 표시가 나타나더라. 그죠? 그래서 위젯을 캔버스에 이렇게 캔버스에 추가를 했다고 하면 요 오른쪽에 혹은 왼쪽에 양쪽에 그지? 이런 것들의 표시가 나타나더라. 자,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의 의미도 여러분들 아시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위젯 기준으로 오른쪽이다 출력, 위젯 기준으로 왼쪽이다 입력, 그죠? 그래서 입출력에 해당하는 거가 왼쪽 오른쪽에 있더라. 그죠? 위젯 추가하는 방법은 세 번째 있는 걸 추천드린다. 자, 캔버스 마우스 오른쪽 하셔서 검색해서 넣자. 위젯의 이름을 변경하는 방법. 이름 변경할 때는 여기서 추천하는 건 뭐예요? FE 키에 해당하는 거를 이걸 추천합니다. 추천. 자, 이렇게 추천하고. 자,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문제의 키워드 답을 외워버렸다. 그래서 응용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좋지 않은 결과를 나오게 하는 거. 그게 과대적 합이라고 한다. 오렌지 설치할 때 같이 설치되는 데이터셋을 샘플 데이터셋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행은 인스턴스, 열은 피처, 그죠? 우리 머신러닝 쪽에서 부르는 단어. 자, 추가 학습. 오렌지 데이터 마이닝 공부 방법이 나오고 있는데, 이 아이콘의 모양하고 이 이름이 있죠. 이 CSV 파일 임포트. CSV 파일만 가져올 때 쓰는구나. 이렇게 한번 눌러보시고, 따다 클릭해서 눌러보시고 CSV 파일, import any file, import relative to work file이라고 돼 있는데, 그죠? 어떤 파일이든 가져오겠다. import 이런 식으로 가져오시면은 CSV 파일 이런 것들 가져오실 수가 있다. 그죠? 이렇게 가져왔더니 해당되는 게 이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파일 위젯과 가져오는 방법, 가져오는 거는 똑같은데 이거 뭐예요? 이 GUI만 좀 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인코딩의 유니코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한글도 번역을 잘 할 수 있는 인코딩 방식이고, 얘는 지금 콤마라고 되어 있는데 탭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TSV 파일, 그 다음에 세미콜론, 그지? 그 다음에 스페이스, 그 다음에 oth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CSV 말고도 TSV, 그 다음에 각각의 이 기호들로 구분해서 셀 딜리미터, 그죠? 셀을 구분할 때 뭘로 할 거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거에 캐릭터는 뭘로 할 거냐, 인용부 뭘로 할 거냐 이런 얘기네요. 인용부에 해당하는 거는 이 쌍따옴표로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그룹에 해당하는 거를 뭘로, 그죠? 구분할 거냐, 넘버 그룹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더라. 리셋 하시면 다시 데이터를 가져오고, 리스토어 디폴트 하시면은 뭐 구분된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원상복구해서 표현해 주는 거죠. 그래서 뭐 해보시면 돼? 이렇게 눌러보시면 돼. 눌러보세요. 눌러보시고 이건 안 되네. 여기 있는 거에 해당하는 거 해야 되네.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 눌러가지고 맞으면 정상적으로 올라오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올라오네요. 올라오는데 이거는 좀 데이터 이상하게 올라오죠. 그냥 import relative workflow 파일, 워크플로우 파일을 정상적으로 선택을 하셔야 동작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이 CSV 파일이니까 CSV 가져오는 거겠구나. 그지? 그럼 CSV 파일이 이렇게 이제 잘 가지고 와지면, 이렇게 잘 가져와지면은, 다시 한번, 자, 이렇게, 아이리스. 아까 세이브 하셔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죠? 그러면 153개의 로우와 3개에 해당하는 거, 2개의 메타데이터다. 뭐 이런 것들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153개가 나왔고, 이런 것들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의미가 크게 없죠, 그죠? 없어서 거기에 대한 거를 만약에 이렇게
연결을 해서 데이터 테이블을 하게 되면은 지금 요런 애가 의미가 없는 세 줄이 나온대. 그지? 예, 요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는 뭐예요? 이거 빼고 밑에 있는 것만 다 선택하겠다. 이런 걸로 하시면 돼요. 그지? 그래서 원본에 해당하는 거에서 없애줘도 되고, 원본에서 못 없애면 어떻게 된다? 이 뒤에 트랜스폼 쪽에서 셀렉트 로우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통해서 특별한 영역만 선택해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신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용어가 중요하다. 셀렉트 로우. 이 로우에 해당하는 거가 가로의 영역에 해당하는 걸 선택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걸 보시고 이 아이콘을 보시면 특정한 행 선택이구나. 이렇게를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용어 중요하고 아이콘 모양 중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위젯으로 쓸게. 위젯 모양이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머신러닝 개념하고 아이콘의 모양을 연계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머신러닝 개념. 우리가 아시는 머신러닝 개념에 해당하는 거 예를 들면 이거 해볼까? 머징 데이터, 컨센트 레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아이콘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컨센트 레이트에 해당하는 거는 이 위에 있는 데이터와 밑에 있는 테이블이라고 부르는데 위에 테이블하고 밑에 있는 테이블에 해당하는 거를요. 이 아이디, 네임, 그 다음에 에이지 이런 거가 똑같아야 돼요. 한마디로 열에 해당하는 거 동일할 때에 이게 이제 이빨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붙어준다라는 얘기예요. 머즈 데이터 얘는 지금 열 데이터가 붙는데 요 사이즈가 좀 달라요. 이렇게 달라도 붙일 수가 있다 이런 얘기네요. select by 데이터의 인덱스 인덱스 붙일 수 있더라 이런 얘기네요. 유니크 그렇죠? 이 깔때기를 통해서 이렇게 나왔더니 뭐예요? 독특하다. 유일무이한 데이터 한마디로 중복이 없는 데이터만 나오게끔 해주다 이런 얘기고 트랜스포즈 포즈에 해당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런 거지 그지? 이런 포즈 취하잖아. 사진 찍을 때 포즈 취하잖아요. 그걸 그래서 트랜스포머 여러분들이 로봇 막 이렇게 변경되고 이런 영화 있잖아요. 그래서 행렬 전환하는 게 트랜스포즈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것들. 그래서 알고 보시면은 좀 쉬운데 모르고 보시면은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룹 바이 얘는 뭐예요? 여기 지금 세 가지가 회색이고요. 여기 약간 진한 음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뭐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뭐를 거치면은 그룹핑이 되더라. 이런 게 그룹 바이. 피벗 이런 것들 개념 아시죠? 피벗 그렇죠? 그래서 요 아이콘에 해당하는 거랑 그 머신러닝 개념 얘네들을 같이 보시면은 얘네들 이해하기 편하다. 단 뭐다? 솔직히 말해서 한 번을 그죠? 실전에 해당하는 걸로 보고 난 다음에 역할들을 보시면은 조금 보여요. 그냥 요걸로 딱 처음부터 보라고 하면은 의미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처음부터 뭐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쓰면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뭐 하자? 내가 원하는 것부터 전체를 보려고 하지 말고 원하는 기능 위주로 조금씩 늘려가면서 하시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이거 다 100%쓸 생각은 아니죠. 이걸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시고 많이 하다 보면은 색상에 해당하는 거가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색상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는 연한 주황색, 그 다음 트랜스포즈 진한 주황색, 그 다음에 이 비주얼라이제이션 분홍색, 그죠? 그 다음에 모델 이것도 이렇게 색깔이 다 비슷하네요. 그죠? 빨간 계통이 좀 많네요. 자, 그렇고,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가 이제 뒤에 가면은 이제 이밸루에이션 평가할 때 파란색, 그죠? 냉철하게 뭔가를 해야 되나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unsupervised 이런 것들이 또 파란 계통으로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빨주, 녹조, 파란 이런 것들의 색상들로 거의 대부분 카테고리 색깔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거가 성질이 비슷한 것끼리 모아놨어요. 그래서 데이터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가져올 때, 데이터를 저장할 때, 그죠? 이런 역할을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비주얼라이제이션은 시각화. 색상 외우지 말고 쓰다 보면은 비슷한 거, 색깔에 해당하는 거 봤더니 이거는 이 색깔이야. 평가 색깔이야. 그러면은 이 평가에 해당하는 애들이 다 이런 것들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다라는 거. 자, 그래서 캔버스 가져오시는 거, 그 다음에 단축키 이런 것들을 보이고 있는데 단축키에 해당하는 것들을 한번 좀 보시면요.
컨트롤 N 이거 하시면 똑같아. 파일에 new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는 좀 많이 쓰니까 컨트롤 N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화면 축소하는 거는 컨트롤 마이너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파일 위젯 하나 올려놓고 얘를 컨트롤 마이너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플러스 이렇게 하시면은 화면을 축소 확대하실 수 있다. 그죠? 이름 바꿀 때는 F2 키, 그죠? 선택하시고 F2 하시면은 이름 영역이 선택이 될 거고 여기에 파일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더라. 한글에 해당하는 걸로 하셔도 됩니다. 잘 돼요, 한글도.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양쪽,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점선, 실선의 의미. 점선에 해당하는 거는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연결이 안 돼 있다. 이런 얘기고, 이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면은 실선으로 바뀌더라. 이런 거. 그죠?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거를 우리가 뭐야? 잠시만요. 양쪽을 좀 바꿨어요. 이렇게 꽂고. 자,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 보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기계학습이 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기계학습에 해당하는 거, 이거 한국말로 머신러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각각의 학자들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자, 아사 사무엘 1950년대 분이신데, 그죠? 뭐 분보다는 이때, 그죠? 이때, 이 프로그래밍하고 머신러닝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프로그래머에 해당하는 거는요. 버그가 생기면은 그 버그를 확인을 해서 코딩으로 그 현상을 막아내는 이런 거가 이제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면은 머신러닝에 해당하는 거는요. 그 데이터를 계속 봐요. 데이터를 계속 봐가지고 자기가 혼자 판단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실행을 해서 알고리즘에 해당하는 것들을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다음 톰 미첼이라는 분은 이 과거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학습을 해서 미래에 해당하는 것들을 향상시키더라. 예를 들면은 현재 여러분들 과거의 데이터 계속적으로 이제 이 쓰레기 데이터를 막 봤어요. 쓰레기 데이터를 계속 보다 보니까 이 플라스틱 비슷한 게 들어왔어. 새로운 데이터로. 그러면 이거는 C1에 해당하는 데에다가 분류하자. 뭐 이런 거. 비닐류가 들어왔어요. C2에다 저장하자. 이런 것들.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데이터를 계속 학습을 해서 미래에는 뭐 어떻게 돼요? 데이터 보자마자 이제 분류를 할 수 있게끔 이런 거가 이제 인공지능이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두 분의 말을 이제 통합을 하자고 하면은 사람이 의도하지 않고 기계가 스스로 판단해서 미래의 일을 수행하는 거. 그래서 이제 현재 우리가 잘 하는 것 중에 자율주행에 해당하는 거는 뭐예요? 이 카메라를 통해서 차량 앞쪽 혹은 차량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 객체들을 계속적으로 인지를 하고 특정한 상황, 예를 들면은 사람이 뛰어들어요. 혹은 뭐 이렇게 강아지가 뛰어들어요. 이렇게 되면은 내가 지금 운행하고 있는 차량을 멈추자. 이런 거. 스스로 판단하는 거. 사람이 멈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막 자율주행해서 움직이면서 그 상황을 계속적으로 주시를 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지가 알아서 한 다음에 멈춰주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사람은 의도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운전에 해당하는 거 사람이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계가 스스로 판단, 근처에 객체가 뛰어든다, 그치? 사고가 날 것 같다, 판단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미래 특정인을 수행, 멈춰죠. 차량을 멈춰주고 이 충돌이 나지 않게끔 해주는 이런 거. 그래서 이 아이언맨의 자비스 이런 이런 기계, 이런 시스템에 해당하는 거가 이 아이언맨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시키지 않아도 자비스가 스스로 이거는 이렇게 해보는 게 필요해 해서 알려주죠. 내가 스스로 해봤더니 뭔가 문제가 있고 며칠 있다가
뭐 지구가 뭐 멸망할 거니까 미리 준비해야 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주잖아요. 자, 그런 거가 이제 그 인공지능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이 시키지 않아도 혼자서 기계가 알아서 판단하고 그런 것들을 미리 해보는 거, 미리 해서 또 추천도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이다. 그래서 IT에 해당하는 거는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거고, 이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거는 이 조건에 따라서 if, elif, else 구문을 통해서 각각을 우리가 일일이 처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한, 그지? 그래서 이 프로그래머도 이제 좀 펴야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붙여서 DT 가지고, 이 데이터를 계속 학습을 해요. 학습해놓고, 이 학습된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는 얘네들이, 추후에 새로운 데이터를 만나더라도, 스스로 동작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거다라는 거고요. 자, 그런 거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 데이터를 많이 봐야 되고, 여러 데이터를 보다 보면은 규칙이 찾아지더라라고 돼 있어요. 그치? 규칙이 찾아지고, 이 규칙에 해당하는 게 생성이 된다면, 이걸 모델이라고 하고, 모델을 통해서 새로운 거가 들어왔을 때도, 새로운 문제 풀어낼 수 있는, 그죠? 이런 게 이제 DT, 그죠?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약자, 기계학습에 해당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규칙 입력 안 하셔도 스스로 학습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거기에 따라서 동작하게끔 이런 거가 기계학습이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 통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도학습하고 비지도학습에 해당하는 거가 있어요. 지도학습에 해당하는 거는 선생님이에요. 한마디로 문제와 정답을 주고 학습을 시키는 거, 학생들을 학습시키는 뭐 이런 거가 있고, 그 다음에 비지도 학습 이런 거가 있는데, 비지도 학습에 해당하는 건 문제만 줘요. 그러면 스스로 구글링을 하고 스스로 깨우쳐서, 그죠? 여러 번은 막 하다 보니까 깨우쳐요. 그런 걸 비지도 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도랑 비지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또 다른 느낌으로 강화 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강화 학습에 해당하는 거는 이 강아지한테 강아지가 잘했으면은 상을 줘요. 먹을 걸 주고, 강아지가 못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 때리는 거죠. 그래서 상과 벌에 해당하는 개념을 통해서 이 스스로 이 학습의 효과, 이렇게 했더니 좋게 해주더라, 이렇게 했더니 아프게 하더라, 이런 것들에 따라서 학습을 증진시키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이 강화학습이에요. 그래서 지도, 비지도 강화 이런 것들이 우리 현업에서, 우리 논문에서 계속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고, 이 머신러닝에 해당하는 거는요, 스스로 뭔가가 되는 게 머신러닝이잖아요. 사람이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 예를 들면은 요즘에 간이라는 게 있어요. 간에 해당하는 거가 스스로 그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NFT, 그죠? 이런 것들에 연계돼서 많이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내가 하나, 두 개 정도의 이미지를 가져다가 이 기계한테 학습을 시키시면은 기계가 그런 패턴으로 여러 개를 만들어내요. 그런 것들 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쪽에 그 만드시는 이런 쪽에 지금 거의 뭐 혁명적인 이런 발견이죠. 발명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재 앞으로 미술, 그죠? 그 다음에 NFT라고 해서 그런 시장에, 그죠? 적용이 되고 있어요. 자, 그렇고, 자, 우리는 그래서 기계학습에 해당하는 거는 어디에서 활용이 되냐라고 되어 있는데, 거의 이제 대부분의 곳에서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도메인에서 다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되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도 배워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각 도메인별로, 제가 지금 제 근처에 계신 분들 몇 분만 소개해드리면은, 거의 패션 쪽에 계시는 분들, 그 다음에, 유통,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조, 이쪽에 다 총망라해서 요즘에 다 배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느 곳에서 활용이 되는지를 이제 교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자, 이메일,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메일에 스팸 분류기에 해당하는 거, 그죠? 그래서 특정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은 스팸으로 뽑아요. 예를 들면은, 예전에 아마 보험 쪽에 김미영 팀장, 그래서 김미영에 해당하는 그 단어, 이름이 들어가게 되면은,
스팸으로, 그죠? 광고라고 하는 단어 이런 거 들어가면 스팸으로 분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요즘에는 아예 우리가 좀 정해놨어요. 광고를 할 거면 그냥 광고라는 키워드를 붙여라. 그러면은 이 광고에 해당하는 거가 있을 때 스팸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스팸으로 분류되지 않게끔 해주는 거가 이제 사용자가 그건 하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이메일이 한두 건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서 이게 대규모로 들어오니까, 그 대규모로 들어오는 거는요,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해서 그런 것들 스팸으로 분리를 하고, 만약에 스팸에 해당하는 거가 아니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그런 것들은 한두 개씩 살리면 되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스팸을 잘 걸러내고, 스팸이 아닌 것들 가끔 가다가 이제 메일 보냈는데 스팸으로 들어갔다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것만 스팸이 아니게끔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생활 속에 어떤 사례가 있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과일 선별기.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선별기가 사람이 다 했죠. 사람이 다 했는데 이제는 과일 선별기 이거 머신러닝 할 수가 있고, 제가 이제 스마트팜 쪽에 하고 있는데 스마트팜 쪽에서도 이 CCTV 혹은 카메라를 통해서 색상의 농도, 크기,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병충해가 있으면은 검은색 점 뭐 이런 것들이 생기죠. 그지? 멍이 생긴다든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과일을 선별을 해요. 그죠? 그래서 양품과 양품이 아닌 거, 여기 품질 쪽에 계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것들,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 때처럼 어떤 품질 쪽을 해봤다고 하면은 예를 들면 모델 중에 PCB라는 게 있어요. PCB 안에 특정 영역에 저항이 붙어 있는 모델이 있고, 저항이 붙어 있지 않은 모델,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저항을 거기 꼭 붙여야 된다라고 하면은 붙어 있는 모델에 해당하는 거가 이제 그 분류가 될 거고, 저항이 없는 모델이 나오겠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자, 그 램에 해당하는 거가 16기가다. 그러면은 16기가는 8기가짜리 두 개를 붙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다? 거기에 해당하는 거 16기가에 해당하는 걸 한 개만 꽂을 때도 있는데, 만약에 이 노트북이 8기가짜리 두 개를 꽂혀 있는 모델이 첫 번째 모델이고 8기가짜리 하나 꽂혀 있는 게 두 번째 모델이에요. 그러면 CCTV를 통해서 그거 두 개를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해당하는 게 심플한 예, 여러분들이 심플한 예죠. 그래서 품질도 제일 어려웠던 건 냉답 같아요. 냉답. 그래서 예, 그 붙어는 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붙어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가 이 머신의 카메라를 통해서는 힘들죠. 네, 힘들어서 그런 거 빼고 그냥 정말 특정 위치에 저항이 붙어 있냐 없냐, 콘덴서가 붙어 있냐 없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델을 분류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현업에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율주행, 이것도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하는 건데, 각각을 자동차, 그죠? 뭐 트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오픈 CV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어요. 그치? 욜로에 해당하는 거가 그 안에 알고리즘인데, 그걸 통해서 각각의 객체들을 인식을 시킬 수가 있더라.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걸 할 수가 있죠. 자, 자동차 앞쪽에 센서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카메라 센서가 들어가 있고, 우리 카메라에 해당하는 거가 그 신호등을 센싱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신호등에 여러분들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화살표 있잖아요. 그래서 이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어요. 내가 지금 좌회전 차선인데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더라. 맨 앞에 내가 서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좌회전이 들어와서 가게끔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자율주행 자동차에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웹사이트 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웹사이트에 해당하는 거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내가 특정한 사이트에 접속을 해요. 접속을 하게 되면은 이게 다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넷플릭스 아시죠?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킹덤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봤어요. 그러면 킹덤에 해당하는 거에 특성들이 있어요. 어떤 특성이 있죠? 좀비, 그죠? 그 다음에 이 킹덤 자체가 약간 뭐 그 액션 이런 거 가미가 돼 있죠. 그래서 액션하고 그 좀비 이런 그 물이 해당하는 거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킹덤 외에 액션하고
그리고 이 좀비가 들어가 있는 뭐 우리 학교는 이런 그 작품이 신작으로 올라왔어요. 그럼 그런 것들을 추천을 해주는 거죠. 그치? 그래서 웹사이트에 이용해야 거는 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내가 지금 관심에 해당하는 물건, 만약에 내가 노트북을 사요. 노트북을 산다고 여러 가지 정보를 계속 검색을 한다고 하면은 그거를 특정 사이트, 예를 들면 쿠팡 아니면은 옥션 이런 데에서 내가 검색한 거를 수집을 해다가 뭘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해당하는 이 제품을 추천해주는 이런 것들 이제 웹사이트 이용에 해당하는 거죠. 영화 리뷰 분석, 영화 리뷰 분석에 해당하는 거는 영화 리뷰를 우리가 댓글에 달죠. 이 영화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뭐 이런 것들, 핵 재밌음, 핵 재미없음,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감성 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 단어는 긍정, 초긍정에 해당하는 거다. 그럼 플러스 2점. 그냥 긍정이다. 1점. 그 중립적인 언어다. 0점. 부정적인 거다. 마이너스 1점. 최고 부정이다. 마이너스 2점. 거기에 따라서 이 문장이 플러스 1에 해당하는 문장이에요. 그러면 긍정 댓글이다 라는 것도 판단할 수 있고 이게 마이너스 2에 해당하는 거다. 이거 최악이네요. 뭐 최악 이런 단어들 자체가 마이너스 2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뭐예요? 이 댓글이 긍정 댓글인지 부정 댓글인지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갖다가 거의 뭐 대부분에 해당하는 자동화를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그렇고 스팸, 과외선별기 뭐 이런 것들이 해당하는 거 지금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오픈CV의 욜로 버전 7 뭐 이런 얘기들 해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스팸에 해당하는 거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스팸, 그죠? 또요, 과외선별기, 과외 등급 분류하는데 어떤 특성을 가지고 하는지, 그 다음에 요 욜로 버전 7 이런 얘기들, 3차원 그림 해당하는 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그렇죠? 우리 NFT랑 연결을 해서 진행이 지금 되고 있고, 코로나 마스크 착용 여부 이거는 여러분들 다 겪어봤죠? 그치? 마스크를 착용을 했을 때는 녹색으로, 그렇지 않을 땐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다음에 웹사이트, 그다음에 영화 리뷰 분석. 웹사이트 이거 구글에서 많이 하던데 제가 대PC 외에 다른 데에 가서 강의를 하기 위해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이거 너가 한 거 맞아? 이렇게 오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더라. 그죠? 그 다음에 시계열 데이터 분석에 해당하는 것 중에 영화의 시계열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이 대박이 나는 이런 패턴들이 있어요. 그지? 그래서 대부분 이제 알바를 쓰는 이유가 초반에 뭔가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아바타 2다. 좀 있으면 아바타 2가 나올 건데 아바타 2 나오자마자 일주일에 이 사람들이 몇 명이 봤는지 이런 거가 이제 관건이고 일주일에 이 댓글들 이런 거가 긍정 댓글이 많아야 이게 대박이 나는 거다. 그죠? 그게 얼마나 빠르게 퍼져나가는지 예를 들면 블랙핑크가 음악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올라가자마자 유튜브에 올라가자마자 며칠 만에 뷰가 얼마만큼 나오더라. 그러면 그거는 대박이 난다. 이런 패턴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그 패턴에 해당하는 걸 들어가게 되면은 대박이 나는 이런 루틴을 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킹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어떤 패턴들이 생기게 되면은 그 패턴에 해당하는 거를 일부러라도 맞춰요. 돈을 들여서라도 그렇게 맞췄을 때 더 많은 돈을 또 이제 챙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쭉 해놨고요. 자, 그러면 기계는 어떤 방식으로 학습을 할 거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도학습. 지도학습에 해당하는 거는 선생님이에요, 키워드가. 그래서 문제랑 정답을 미리 주고 이 문제에 해당하는 거가 그죠? 새로운 응용된 이런 문제가 들어왔을 때도 해결해 낼 수 있는 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람이 계속 하면서 경험치에 해당하는 게 쌓여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쌓여 있고 이런 것들로 이제 예측하는 것들이 회귀, 수치는 회귀라고 하고 문자들은 분류라고 합니다. 분류고 걔네들은 수치를 써야 되는지 회귀를 써야 되는 수치를 써야 되는지 문자를 써야 되는지에 따라서 모델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숫자만 다루는 모델, 이런 것들은 리니어 리그레션 이렇게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 문자만 다루는 거가 있더라. 문자만 다루는 거는 이제 로지스틱이죠. 로지스틱인데 뭘 보고? 타겟에 해당하는 걸 보고 한다는 얘기예요. 타겟에 해당하는 거 요거 봤을 때 요 타겟의 결과가 범주형, 카테고리컬은 범주형이거든요. 그죠? 이게 범주형이면은 이 범주형에 해당하는 거는 뭘로 쓰더라? 여기 보이는 것처럼 로지스틱을 써야 된다. 회기도 같은 회기인데 로지스틱 회기는 범주형일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범주가 이제 문자형에 해당하는 거가 범주형이고 연속형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연속형에 해당하는 거는요. 이 숫자 데이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숫자 데이터 만약에 페탈 위드에 해당하는 거를 타겟을 설정했어요. 그러면 뭐다? 요거는 피처라고 할게요. 피처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게 지금 타겟이기 때문에 요게 타겟이기 때문에 요게 타겟이에요. 타겟이기 때문에 뭐예요? 수치 데이터에 해당하는 결과값을 분석할 수 있는 리니어를 쓰셔야 돼. 그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숫자만 다룰 때는 리니어, 문자 다룰 때는 로지스틱 이렇게 한다. 그죠? 그리고 이제 둘 다 다룰 수 있는 게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이제 요 KNN하고 로지스틱 봤는데 제가 지금 이거 타겟을 바꿔냈더니 어떻게 나와요? 로지스틱 에러 떴죠. 그죠?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KNN하고 K민즈라는 애가 있어요. KNN이라는 건 다수결입니다. 다수결. 그래서 나랑 그 친구가 교회를 다녀. 나도 교회를 다니고 친구도 교회를 다녀. 그러면은 새로운 친구가 왔어요. 그러면 일단은 이 친구가 교회 다니든 불교 다니든 뭐 안 믿든 간에 3명 중에 2명이 뭐예요? 교회를 다녀. 그러면 이 친구, 새로운 친구는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KNN. 그죠? K민즈는 이거는 비지도 학습이에요. 그래서 뭐다? K계 군집으로 일단 한다. 한마디로 아까 쓰레기 얘기를 했는데 쓰레기를 이렇게 이렇게 펼쳐놔요. 펼쳐놓고 이 기계가 봤더니 대질에 해당한 걸 봤어요. 대질이 반질반질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거가 이제 물 표가도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의 성질이 좀 있더라. C1의 그룹에 그다음에 비닐도 반질반질한데 이 통 모양이 아니고 그냥 뭐라 해야 돼, 바람에도 이런 날아가는 이런 성질이 좀 있어. 그럼 C2라는 그룹에 넣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분리를 일단은 해내는 거. 그래서 비슷한 특징끼리 데이터끼리 모아놓는 거 이런 것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에 뭐라고 하냐면은 키워드 자체가 키워드를 여기다 안 써놨는데 똥은 똥끼리 묻힌다. 이런 거가 이제 키워드예요. 여기 위에는 다수결이고 얘는 그룹핑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야 되나 처음에 딱 봤을 때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결국에 나중에 봤더니 성향이 비슷한 사람끼리 뭉친다 이런 거가 이제 그 K민즈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지도학습의 회귀는 뭐냐 뭐 이런 얘기들을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회귀에 해당하는 거는 수치 데이터다 이런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지도학습 분류는 뭐냐 얘는 문자 데이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자, 그렇고 자, 비지도학습은 독학이다. 독학에 해당하는 거는 정답이 없는 데이터다. 그래서 문제만 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가 지금 대표적인 군지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로 봤을 때 피파 축구선수 태클과 골 결정력 능력에 따라서 군지파를 해보자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피파에 해당하는 축구선수들 아마도 축구선수들이 여러 사람이 있죠. 손흥민이 있더라. 손흥민은 축구선수 태클을 많이 그죠? 당하고 골 결정력 태클 많이 받는 사람이 골을 많이 넣냐, 태클 적게 받는 사람이 골을 많이 넣냐, 이런 것들로 나눠보자는 얘기죠. 이렇게 나눠보게 되면 일단 3개 군집으로 나눠보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피파는 어떻게 3개로 하실 수가 있냐면은
수비수, 공격수, 그 다음에 미드필더, 뭐 골키퍼 이런 식으로 4개 정도로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다? 3개, 그죠? 수비수, 공격수, 미드필더 이런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봤더니 자, 이렇게 전체 데이터 셋 중에 각각을 나누고 있네요. 각각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나눴던 것 중에 빨간색에 해당하는 거가 만약에 공격수야. 공격수들은 태클을 많이 받고 골 결정력이 높더라. 미드필더, 그 다음에 수비수는 태클 별로 안 받고 골 결정력이 낮더라.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실 수가 있어요? 각각에 해당하는 것 중에 공격수가 이제 골 결정력도 높은데 태클이 많이 받더라. 이게 이제 공격수라는 얘기야. 한마디로 우리는 알고 지금 시작을 했는데 여기 중에 태클 많이 받는 사람, 아닌 사람, 더 아닌 사람 이렇게 나눠봤더니 결국에는 그게 골 결정력하고 연관관계가 있더라, 연계가 있더라라고 이제 이렇게 데이터로 파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태클 여부에 따라서 이게 데이터를 XY축에 산점도에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걔네들도 분석을 해봤어요. 골 결정력 분석을 해봤더니 그래서 이게 X축이 골 결정력, Y축이 태클이라고 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범위로 보여줄 수가 있더라. 그래서 딱 3가지 부로 보여줄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군집에 해당하는 실제 예다. 그치? 딱 뭐 정해져 있지 않아. 그냥 전체 데이터를 나열해서 줬더니 그거를 머신이 잘 판단을 해주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거, 이제 해외 축구 선수 데이터에 대해서 EDA를 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게 이제 데이콘이라고 하는 곳, 데이콘도 이런 그 컴피티션에 해당하는 사이트인데 그 사이트에 파이썬 갖다가 하는 것들이 이렇게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으로도 크게 어렵지 않아요. 거의 한 줄 코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걔네들을 이렇게 쭉 봤더니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시각화가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데이터 분석하기 전에는 시각화로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사이트, 이 시각화에 대한 인사이트를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정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쭉 나와서 이제 데이터 분석을 좀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가 어떻게 되는지 주로 쓰는 발하고 몸값하고 사이즈 그 몸값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보자. 이게 상관관계예요. 그래서 왼발 쓰는 사람이 혹은 오른발 쓰는 사람이 몸값이 어떻게 되는지 왼발 쓰는 사람이 오른발 쓰는 사람보다 몸값이 높더라. 그지? 왜요? 희소성도 높고 그리고 이제 왼발 쓰시는 이 사람의 축구 선수들이 대부분이 몸값이 높아서 그렇겠죠. 그치? 뭐 메시라든지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그런 분들이 잘해서 그래요. 그렇고 인사이트를 판단해보자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이렇게 시각화를 통해서 이 그 히트맵, 그지? 이제 코릴레이션 통해서 히트맵을 그려낼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셔서 인사이트들을 발견하실 수가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문제가 있어야 이런 코드를 짤 수 있고 이 코드의 결과값을 통해서 이제 의사결정에 해당하는 거. 예를 들면 메시를 우리 구단에서 영입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런 거. 그지? 우리 구단의 다른 그 선수들이랑 매칭이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썸머리 부분에 봤더니 자, 몸값에 해당하는 거가 연관이 많은 데이터는 4가지다. 한마디로 특성 데이터가 4가지다. 어떤 거? 명성, 현재 능력치, 잠재 능력치, 연령 이런 것들이 몸값하고 관련되어 있는 특성 열이다 라는 뜻이고 자 2,4년 데이터 이런 것들로 아래와 같이 인코딩 해준다. 이게 범주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가 속한 국가 대륙을 1, 2, 3, 4, 5로 한대요. 아시아도 있고 유럽도 있고 뭐 남미도 뭐 이런 거가 있잖아요. 그거를 수치로 바꿔주는 이걸 범주화라고 합니다. 문자 데이터 그대로 써도 되지만은 문자 데이터 그대로 쓰게 되면은 머신이 이런 것도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한국어, 영어 이런 인코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숫자로 바꿔주는 걸 범주화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을 다 뭐다?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 연도별로 통일이 필요하다. 월 단위로 구분을 해가지고 묶어내자. 이런 얘기고. 포지션, 그 다음에 주로 쓰는 발, 0일로 했다. 그리고 한 거를 알파벳으로 그룹화해서 인코딩 해주거나 삭제해서 이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를 전처리를 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들. 자, 그래서 요 인사이트 부분.
인사이트 부분이 이 데이터의 분석이 끝이죠. 끝이고 서머리 부분은 본인이 했을 때 어떤 거가 주의사항이 해당하는 거를 서머리에다 넣어놨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데이터 분석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샘플은 이렇게 넣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실제 샘플들을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광학학습은 상벌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치? 그래서 이제 강아지에 잘했을 때 못했을 때 이렇게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강화학습에 해당하는 것들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스타크래프트죠. 그래서 스타크래프트를 여러 개를 해봤을 때, 여러 번 게임을 해봤을 때, 특정 상황에서 전투를 했어요. 그랬을 때 내가 지금 이기는 전투를 하고 있는지, 지는 전투를 하고 있는지, 이기는 전투를 하게 되면은 플러스 점수, 지는 전투를 했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나는 거는 하지 않고 플러스 되는 것만 계속 이제 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능 향상을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의 상태에서 점수가 높아지면 보상을 받고 점수가 낮아지면은 벌을 받는다. 그죠? 이렇게 해서 벌을 받는 행동을 줄이고 보상받는 행동만 늘려서 최적의 행동이 나오게끔 이렇게 하시면은 이 벽돌 깨기 프로그램을 한 방에 깨는 이런 거가 이 강화학습의 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꽃에 해당하는 거 네이버 뭐 꽃 이렇게 나오시는데 그 다음에 요 세토사 버지컬러 버지니카 이거 여러분들 아마 그 현장에서 보시면은 구분하기 힘들죠. 그래서 뭐다? 카메라를 통해서 찍게 되면은 이거가 세토사인지 버지컬러인지 버지니카인지를 판단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글 렌즈 이런 거가 있어요. 구글 렌즈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식물 같은 거 한번 찍어보거나 동물 같은 거 이거 찍어보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구글의 슈퍼컴퓨터에서 검색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런 거가 있고 내려가셔서 이제 정형 데이터랑 비정형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얘네들은요 좀 폈다가 얘기를 할게요. 자, 지금 3시 17분 지나고 있는데요. 3시 30분까지 13분 쉬었다가 또 이제 정형 데이터부터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